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과 노래 그리고 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러 온 광스입니다.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나눌 이야기는 들숨, 숨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복식호흡, 흉식호흡 혹은 뭐 여러 가지 유튜브 강의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질적인 연습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간단하게라도 일단 원리는 좀 알아야겠죠. 들숨은 코나 입을 통해서 들이마시는 거고요. 그 호흡이 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. 흔히 말해서 이제 성도라고 하죠. 소리가 다니는 길, 이 길이 소리와 호흡이 같이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호흡이 있어야 소리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을 마시는 길, 그리고 이 숨이 나가는 길을 알아야 소리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숨이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되냐면, 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코, 그리고 비강, 그 다음에 인두, 그 다음에 목구멍,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죠. 그 다음에 성대, 그다음에 그 밑에 기도를 통해서 기관지, 그 다음에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입, 그 다음에 구강, 그 다음에 인두, 기도, 성대, 기관지, 폐, 요 순으로 호흡이 들어가게 됩니다.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어딘가가 여러분들이 숨을 마시는 걸 방해한다는 겁니다.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오늘 배우는 모든 연습 방법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냥 멍 때리고 선생님 배가 나와요, 저는 어깨가 들리지 않아요 라고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의 문제점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문제점은 본인이 찾으셔야 되고, 그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거는 적용을 따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오늘은 저는 많은 분들이 보는 영상이니만큼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걸 다 찝을 거예요.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외우셔가지고 그 부분만 보고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 연습을 해볼 건데, 앞에 말씀드렸던 테스트는 다들 해보셨겠죠? 안 하셨다면은 이쪽 상단에 떠있는 호흡에 대한 영상, 호흡에 대한 개론을 한번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시고 본인의 문점을 알고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 했던 그 테스트를 좀 더 확장해서 연습하는 거예요. 쉽게 생각해서.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직접 저랑 해보겠습니다. 지금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뭐 핸드크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션 같은 게 있다면 좋습니다. 그거를 여기 끝에다가 살짝 묻혀주세요. 살짝 묻혀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코끝에 갖다 댑니다. 코끝에 갖다 대시고요. 최대한 몸에 힘을 빼신 상태에서요, 한쪽 손은 배꼽 위에 얹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이 손 끝에서 난 냄새를 맡는 거예요. 끝입니다. 쉽죠? 이때 여러분들 올바르게 하셨다면은 배가 팽창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물론 무조건 배가 팽창해야 되나요?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하실 텐데 그건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. 일단은 따라오시면 됩니다. 손에서 어떤 향기가 로션이든 향수든 상관없어요. 냄새 나는 거 아무나 바르시고요. 코끝에 대시고요. 배꼽에 손 대시고요. 냄새 맡으시면 돼요. 물론 여러분들이 꼭 바르지 않으셔도 그냥 냄새가 난다 상상만 하시고 냄새 맡는 척을 하셔도 이 느낌은 받으실 수 있지만, 이왕이면 위험한 것들은 다 배제시키자고요.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, 상상을 하면은 얼추 되는 척은 돼요. 하지만 이제 몸에서 그거에 반하는 힘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. 좀 귀찮으시더라도 뭐 발라주세요. 그냥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. 이렇게 하시면은 알아서 힘이 빠지고 배가 팽창되는 호흡이 됩니다. 자연스럽게. 이때 주의하시는 거는 연습을 그냥 대충 냄새 좋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숨을 마시면서 내 몸에서 어느 부분에 혹시 경직이 되는지, 어느 부분이 불편한지 혹은 잘 되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. 분명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흡 연습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따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. 꼭 제발 반드시 연습을 하실 때는 그냥 갖다 대고 하는 행동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느끼면서 하는 그 감각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손을 갖다 대시고 냄새를 맡는 거예요. 이게 1번 향기 맡기입니다. 이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신다면 어깨 쪽에 목에 힘이 들어가시는 거고요. 호흡 소리가 좁다거나 목이 죄이는 느낌이 든다면 목 쪽, 성대 주변 이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고요.
이렇게 숨이 막힌다거나 어금니 쪽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혀나 턱 쪽에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. 물론 향기를 맡는다고 치면은 턱이나 목에 힘을 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. 대부분은 안 드시는 분들은 어깨 쪽에 힘이 들어가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일단은 손을 만세를 해주세요. 만세. 근데 이때 주의점은 팔이나 어깨가 어깨가 귀에 닿을 수 없죠. 이 팔이 무조건 귀에 닿으셔야 돼요. 바짝 들어주세요. 이것도 안 되신다면은 손을 깍지 낀 상태로 뒤집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숨을 마셔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훨씬 더 복부 쪽이나 몸 쪽에 호흡이 들어오는 걸 느끼시기가 편하실 거예요.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어깨가 이미 들려있기 때문에 더 들릴 데가 없겠죠. 그러면 호흡이 들어가면서 흉곽이 팽창하고 복부 쪽도 뭔가 팽창감이 드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호흡의 감각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아까 말했던 비강, 코를 통해서 비강을 통해서 호흡이 넘어가는 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.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래를 부를 때 코로만 숨을 쉬는 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. 왜냐? 이 코로는 한 번에 들이킬 수 있는 숨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도 동시에 숨을 마셔줘야 됩니다. 근데 우리는 지금 코로만 숨을 마셨잖아요.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손가락 먹기라는 훈련입니다. 자,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쉬워요. 말 그대로 손가락을 먹듯이 입에 넣으시면 돼요. 이 손을 가지고 입에 넣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앞니로 살짝 손가락을 씹어주세요. 살짝. 앞을 씹어주면 뒤쪽이 열립니다.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 상태에서 숨 마셨던 거나 요때 마셨던 느낌 그대로 몸에 별다른 힘 주지 않고 편한 상태에서 그냥 숨 마셔주는 거예요. 마시면은 아까보다 많은 호흡이 훅 들어온 걸 느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도 마셨고 입으로도 마셨습니다. 앞에는 향기 맡기, 뒤에 거는 손가락 먹기. 이걸로 해서 각각 코로 숨을 마시는 것과 입으로 마시는 것을 연습을 하셨습니다. 이렇게 연습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두 개를 동시에 해주려고 연습을 해주시는 건데, 포인트는 코로 숨을 마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. 입으로 마시려고 한다면 입이 흡기가 훨씬 세기 때문에 코로 잘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입을 열어놓고 코로 마시면 알아서 입으로도 호흡이 들어가요. 이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힘을 주거나 어디가 경직됨이 없이 그냥 편하게 마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들숨 때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게 있는데, 내 몸에 경직됨이 없는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,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혀예요. 이 혀가 힘이 빠져 있으면은 당연히 밑에 깔릴 거고요. 힘이 들어가 있으면 들려 있을 거예요. 안 된 거고요. 빠져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러면 다 된 겁니다. 약간 어두운 소리가 나죠.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하셨다면은 숨을 잘 마시고 계신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들숨을 잘 한 거예요. 에이, 설마 이렇게 간단하게 들숨이 되겠어?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추가 설명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, 여러분들이 하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말하는 대로 잘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, 입을 너무 크게 여는 경우예요. 혹은 입을 너무 안 여는 경우입니다. 이 두 가지 경우예요. 뭔 소리냐면,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보이시죠?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간 거. 이렇게 되거나, 혹은 제대로 열린다 쳐도 턱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턱을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는 상관없는데, 대부분 분들은 이렇게 돼요. 이렇게.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연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. 너무 과하게 열려 하지 마시고요. 어느 정도 크기를 열면 좋아요. 그럼 선생님 그러신다면 손가락 2개 정도 앞니에 끼세요. 이 정도 크기. 혹은 본인이 손이 두껍다, 너무 크다 하시면 요 두 손가락도 좋습니다. 근데 꼭 거울로 확인해 보세요.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생각보다 입을 내가 이렇게까지 안 열다니. 자, 두 번째, 입을 열 때 아까 말했잖아요. 턱이 이렇게 된다고. 들숨 마실 때 하품하듯이 숨 마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입 안쪽이 공간이 열려야 되기 때문인데, 대부분 입 안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가 어려워요.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안쪽 공간을 열어주는 건데, 이때 노래 부를 때나 따로 호흡 연습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은, 다른 감각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어금니 두 개가 살짝 멀어진다는 느낌을 주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어금니 위가 아래가 좀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안쪽 인두 공간이 좀 더 벌어지는데 도움 많이 주거든요. 어금니를 벌려라.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좋습니다.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주의사항. 자, 주의사항 첫 번째,
이렇게 호흡을 가르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선생님 그러면 호흡은 무조건 많이 마실수록 좋은 건가요?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야 돼요. 첫 번째 연습할 때와 두 번째 실전에 써먹을 때예요. 잘 보세요. 연습을 할 때는 내 몸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숨을 많이 마셔주면 좋아요.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안 되실 거예요.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런데 노래에서는 너무 많이 마시려고 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. 목에 힘이 들어가게 잡힌다거나 성대가 못 버틸 정도의 압력으로 올라와서 성대가 벌어지게 만드는, 즉 삑사리를 만드는 그 이유가 되거든요.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들숨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들숨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말도 좀 평소보다 더 빨랐던 것 같고 조금 더 억양이 높은 톤에서 강의를 찍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게 더 나은지 아니면 전 영상에서 약간 나긋나긋하게 한 게 좋은지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숨 편이었고요. 다음에는 날숨 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